제가 이 줌을 잘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이게 얼굴 녹화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음, 오늘은 눈입니다. 지금 우리 뇌 공부하고 있죠. 후신경 했고, 눈에 관련된 게 네 개가 있다. 코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얼굴 전체를 관리하는 게 두 개밖에 없는데, 이 조그만 눈 하나 관리하는 게 네 개의 신경이 있다. 뭔가 특별하니까 그렇겠죠. 음, 네. 눈의 구조를 우선 살펴봅시다. 수정치가 있습니다. 음, 어, 이게 원래는 막이었어요. 막이었는데, 막이 안에 물이 채워져 갖고 수정체가 됐고, 여기서 이제 빛을 받아들이는 거죠.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포가 변화한 거예요. 세포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세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포가 이게 보통 지능이 아닌 거예요. 뭔가 자기 목적에 맞춰서 계속 변화를 하는데 이거 세포가 아닌 무엇인가로 변화했어요.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속이 투명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생각할 때 항상 그 생각을 얘가 어떻게 하지?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체니까 그 세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이런 경이로움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정체가 있어요. 음, 그런데 이 수정체를 붙들고 있는 조직이 이렇게 있어요. 아, 네.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좀 복잡해요. 이 안에 홍채가 있고, 선모체가 있고, 선모체를 붙들고 있는 근육이 여기 조그만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여기 조그만 틈이 있죠. 이 틈, 여기 있는 이 틈. 그 안이 방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물샘이 있고, 눈물샘이 위에 있잖아요. 눈물샘이 있고, 또 방수라는 샘이 따로 있어요. 세상에. 눈에는 샘이 두 개나 있어요. 샘. 어, 근데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방수예요. 눈물샘보다도. 눈물샘은 여기서 나오니까 이 수중체 바깥을 흘러서 여기를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만일에 눈물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이게 죽어요. 이게 죽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물이 없다, 또 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물 못 마시면 죽듯이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에 어떤 대단한 신비가 있어요. 물은 H2O, 수소 두 개, 산소 하나가 붙어 있는 거고, 분자로 따지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에 속해요. 왜냐하면 수소는 너무너무 작거든요. 산소는 좀 크지만은. 그런데 이게 너무나 작기 때문에 물은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 개가 뭉쳐서 존재해요. 그것을 물 클러스터라고 하거든요. 이 클러스터가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물의 성질이 엄청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세포 속에도 물이 가득 차 있죠. 원래 건강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 건강한 그러면은 청소년기 정도 됐을 때 세포 속의 물은 약 70%가 존재해요. 근데 50대 이후 60대 노화가 시작되는 그 즈음 되면은 세포 속의 물이 50%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 속에 있는 물의 양을 대충 계산해 보면은 몸무게가 60kg라고 했을 때에 물의 양이 만일에 50%라면은 30kg가 물이에요. 리터로 따지면 30리터예요. 만일에 70%라고 하면은 60kg
가 70%라고 그러면은 42리터가 물이 돼야 돼요. 이게 마시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은 세포 내부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물을 만든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나면은 거기에 전자와 양성자가 나오죠. 양성자. 그때 그러니까 산소가 쑥 들어가고 산소가 딱 붙으면서 H2O가 돼요. 세포 내에서 물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 물은 좀 특별해요. 음, 그 물에 대한 신비를 써놓은 책이 요 근래에 나왔는데, 세포 속에 있는 물, 세포가 워낙 작기도 하지만 세포 속에 있는 물은 바깥으로 틈이 생겨도 바깥으로 안 나와요. 들어가기만 하고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신비롭고, 또, 음,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물 그냥 똑같은 물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은 정보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정보. 우리 어떤 정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은퇴해서 내가 어디에 살까 이 생각들 다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숲으로 가시되 물이 좋은 숲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물이 좋은 숲으로. 그러니까 숲에 가서 살면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에서 어, 모터를 연결해갖고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데 물이 좋은 곳으로 가야 돼요. 대부분 숲에 있는 물은 좋아요. 오염되지 않은 땅이면은. 근데 오염된 땅이면은 굉장히 해롭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사실 우리가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데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샘 얘기하다가 방수 얘기하다가 멀리 갔어요. 여기에 방수가 있다는 그 기억하시고 이 방수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 내부 압력의 변화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황반세포, 그 시신경 이런 게 죽어요. 그래서 녹내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녹내장 오면은 여기를 처리를 하죠. 물이 안 나오게 한다든가. 눈물샘을 막아버려요. 의사들 정말 좀 잔인한 것 같아. 눈물샘을 막아버려서 눈물이 안 나오게 해요. 안에 내부 압력을 줄인다고. 그럼 그런다고 녹내장이 치료가 되냐? 치료는 안 돼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뿐이지. 그만큼 샘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샘을 누가 관리하느냐? 이 샘의 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코에도 샘이 있고, 눈에도 샘이 있고, 귀에도 샘이 있고, 입에는 샘이 큰 샘이 있어. 큰 샘이 음, 여러 개 있죠. 그리고 그 샘을 전체 얼굴에 있는 전체 샘을 관리하는 게 안면신경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경 그러면 신경 다발만 생각하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신호를 전달하는 것뿐이고 실제로 그 신경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뇌줄기 속에 있다. 그래서 안면신경과 삼차신경이 그렇게 중요하다. 눈에서 선생님, 네, 그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면이요. 네. 그, 그 자료 화면이 있고 선생님 화면이 있고 또 위에도 선생님 화면이 있는데 저만 그런가요? 지난번에 이 수업할 때도 그랬는데 다른 분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다른 분 어떠세요? 화면이? 저도 그래요. 그래서 자료 저희도 그렇게 우리 화면이 반으로 선생님 줄어요, 화면 사이즈가. 그래서 그 자료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선생님.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은 맞아요. 그러면 설정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때요? 자료 맞추는 화면이 더 작은데? 더 적어요. 딸리는데? 아, 그래요? 자료 화면은 커졌는데 선생님이 그 자료 화면 앞에 또 있어요. 어, 잠깐, 무서워요. 그렇게 재밌어요? 어? 이건, 지금 됐어요. 됐습니까? 네. 좋네.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눈을 치료한다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 물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샘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눈물샘을 치료할 때 이 눈물이 잘 안 나와서 병이 오면은 뭘 치료해야 된다? 뭘 치료해야 됩니까? 안면신경. 안면신경 맞습니다. 최고예요. 신경. 안과에서들도 잘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거. 안 믿으시는데. 안 믿으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혈액이 굉장히 많아요, 혈관이. 그러면 두 번째로 눈 건강과 관련돼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혈관. 그러면 우리는 혈관 그러면은 뭘 생각? 혈관을 좋게 한다. 혈관의 흐름을 좋게 한다.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 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요? 혈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관을 막 씻어내야 되나요? 혈관 혈액순환이 잘 되는 약을 먹어야 될까요? 놀랍게도 혈관을 관리하는 관리자도 신경이에요. 신경이에요. 음, 예. 그래서 보통 녹내장 오기 전에 가장 흔한 병이 백내장이죠. 백내장. 백내장은 여기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쪽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 혈액이 많죠. 눈이 우리 뭐 문제가 생기면 눈이 볼겋게 되잖아요. 결막염 생기면은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여기.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본은 3차 신경과 안면 신경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안면 신경과 3차 신경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근원도 치료해야 되지만은 그 증상도 같이 치료해야 되거든요. 여기 이쪽의 증상도. 그래서 증상을 치료하려 그러면 우선은 이 안에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눈에 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말씀하세요. 눈에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쉽지 않거든요. 이게, 예, 엄물 맞아요. 엄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엄물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물이 정말 대단해요. 제가 오랫동안, 15년 동안 써봤거든요. 엄물이 정말 대단한데 눈 치료에서 특히 그래요. 제가 만일에 뭔가 이게 좀 이상해 붙는 것 같아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가만 놔두면 분명히 나중에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엄물을 뿌려주면은 금방 좋아져요. 엄물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금방 좋아져요. 다래끼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우리가 보통 염증이 생기면 결막염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염증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다래끼가 나면은 그거는 이 눈곱을 속에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우물 갖고 잘 안 돼요. 이미 그 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자리를 잡은 상태거든요. 자리를 잡는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염증이 생기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텐트를 쳐요. 그 주변을 싹 막아요. 경찰이 사건 현장에 가면 이렇게 줄을 치듯이 콜라겐으로 싹 덮어가지고 그 안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그렇게 이렇게 이만한 것들이 생겨나죠.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 다리끼가 자주 나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맥립종이라고 하죠. 맥립종. 병원에 가면 그것을 찢어요. 세상에 너무 잔인해. 이 사람 그걸 막 찢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락을 나중에 공부해 보면은 반대편에 있는 이쪽 눈을 어디서 관리하냐면 반대편 손가락 여기 보면 쏙 들어간 데가 있죠. 손가락을 탁 구부리면은 바깥에 쏙 들어간 데가 있어. 네. 거기를 대골공이라고 해요. 대골 대골공, 거기다가 뜸을 뜨면 대골. 예, 대골공 거기다 뜸을 뜨면 금방 나아요. 음. 그래서 음, 맥립종이라고 해서 자꾸 그 수술하고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 뭐 거의 100% 수술하잖아요. 수술하면은 신경이 상하고 근육이 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눈이 참 그래요. 자, 그래서 어
이것을 관리하는 선모체가 있고, 그걸 관리하는 근육이 있다. 왜냐하면 이걸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걸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방수가 정말 중요하다. 그 안에 혈관을 관리하는 것도 신경이다. 자, 공막, 맥락막, 망막으로 되어 있어요. 공막. 그런데, 공막을 우리는, 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척수와 뇌는 항상 막이 세 개가 있어요. 척수와 뇌가 관리자잖아요. 그 척수부터 쭉 올라가서 뇌까지 전부 덮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게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에 있는 것을 경막이라고 하고 가운데 있는 것을 거미막, 지주막이라고 해요. 지주막. 그 다음에 맨 안쪽에 신경체들을 그러니까 척수와 뇌를 직접 맞닿는 부분을 연막, 부드러운 막이라고 해서 연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깥에 경막이 감싸고 있고 그 사이에 지주막이 있는데 지주막은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혈관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주막 속에 혈관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척수와 뇌만 그래야 되는데 척수와 뇌만 그 세 개의 막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눈이 세 개의 막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눈이 세 개의 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경막을 여기서는 공막이라고 했고 가운데 이렇게 좀 널찍한데 여기를 지주막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로 맥락막이라고 해요. 지주막, 맥락막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에 연막이 있어요. 연막이 있고 그 다음에 망막이 있어요. 망막은 뭐냐 하면은 그냥 신경이거든요. 신경 그 자체. 그러니까 수용체죠. 신경 수용체. 그래서 이게 척수와 뇌를 감싸고 있는 막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처음에 우리 눈이 만들어질 때에 뇌가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눈동자를 빼면은 뇌가 바깥으로. 그래서 뇌가 우리 몸의 외부로 직접 나와 있는 게 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뇌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 망막은 여기까지 있어요. 망막은 이렇게 해서 이 뒤를 다 덮고 있어요. 다 덮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망막은, 이 안에 두 개의 세포가 있는데 놀랍게도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예요. 빛을 받아들이는. 이게 왜 특별한 거냐면은 모든 감각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한테 수용체에서 전기 자극을 줘갖고 그 전기 신호가 우리 뇌로 와서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눈은 희한하게 빛이 직접 들어와서 속으로 들어와요. 그 빛을 받아들이는 두 개의 세포가 있어요. 예, 이 안에 망막이 있다. 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안에 음, 소중한 것은 항상 그렇거든요. 모든 소중한 것은 때가 끼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음, 소중하고 귀한 것은 왜 때가 끼죠? 알겠어. 원래 깨끗하니까. 응, 원래 깨끗하기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이물질이 생기면 바로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원래 깨끗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냥 지저분하면은 뭐 이렇게 모르지. 그럴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음, 음, 어, 눈은 원래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조금만 생기면 이게 막 파리가 날아다녀요.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눈 속에서 뭐가 막 날아다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 빛은 상당히 강해요. 에너지가 엄청 강한 거예요. 강하니까 이 속에 있는 망막을 다치게 하거나 망막이 상할 수가 있어요. 세포체가. 그럼 그것들이 나와서
막 돌아다녀요. 비문증이라고 하죠. 비문증. 이 안에서 세포 또는 다른 어떤 이물질이 움직여 다니는 것을 비문증이라. 그게 있으면은 뭐가 막 안 보이는데 뭐가 막 날아다녀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속에 있는 뭔가 조그만 어떤 이물질이 생겼을 때 그것이 일이 들어오는 건데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을 맥락막에서 흡수해가지고 배출시키게 돼 있어요. 그런 비문증이라는 병이 왔을 때. 그런 사람 제법 많이 있어요. 망막이 약해지면, 다시 말해서 신경이 약해지면은, 어, 또는 혈관이 약해지면은 이물질들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는 것은 원래 맥락막이다. 이 속에 있는 혈관이다. 결국 혈관 문제예요. 그 혈관을 어떻게 치료한다고요? 예, 신경이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앞에 있는 혈관이 잘 순환이 안 돼도 문제고 이걸 덮고 있는 맥락막이 순환이 안 돼도 문제고 그래서 눈의 병은 대개 혈액순환으로 와요. 그래서 처음에 가벼운 병,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망막이 상한 아주 중한 병이 있죠. 녹내장이라고 또는 황반변성 또는 황반박리 이 막 떨어져 나온 거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 중한 병이 아닌 일반적인 병은 혈액순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혈액순환을 하는데, 물론 여기도 순환을 시켜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는, 여기에 존재하는 3차 신경과 안면신경, 특히 여기는 특별히 따로 관리하는 동안신경이 따로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뒤쪽에서는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물질이 생길 수 있는데 이물질이 조금만 생겨도 더럽혀진다. 그래서 불편해진다. 음, 음, 예. 이게 각막이면은 이게 결막이죠. 그 다음에 수정체가 있고 여기에 방수가 있다 그랬어요. 방수. 그 다음에 맨 바깥에 경막이 있는데 그걸 공막이라고 하고 가운데 지주막 또는 맥락막이라고 하고 그 안에 좀 두꺼운 줄을 연막이라고 해요. 그 안쪽에 강, 아, 황반, 황반. 그 안쪽에 있는 거를 망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은 망막에서 빛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혈액순환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이 신경의 문제가 돼요. 이 신경.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눈의 병은 혈액순환이 중요하지만은 나중에 이 황반이 떨어져 나가면 이제 이게 어려워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눈동자를 움직이는 걸 생각하면은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이 어, 상직근, 하직근, 상사근 옆으로 이렇게 올린다. 상사근, 하사근, 외측 직근, 외측 직근, 내측 직근 6개가 있어요. 뭐 이름 외울 건 없어요. 이름 외울 건 없는데 이 6개의 근육을 관리하는 신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은 눈으로 보는 거지만 눈이 잘 안 보인다 하는 것은 초점이 안 맺힌다는 것은 이 근육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을 관리하는 신경 그것을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활차신경 또 외전신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부를 관리하는 동안신경. 세 개의 신경이 눈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것은 신경이 여기 나와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내부의 문제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그 다음에 눈의 정보를, 그러니까 빛의 정보를 해석하는 시신경. 이 네 가지인 거예요. 다시. 눈동자 내부를 관리하는 대부분의 신경을 동안신경이라고 해요. 동안신경은 뇌에서 직접 일이 들어와 가지고 바깥에 노출이 안 돼 있어요.
동안신경을 치료하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바깥에서는. 근데 활차신경은 이게 활차예요. 도르래처럼 움직이게 하는 활차신경. 그 다음에 바깥으로, 그러니까 내외로 눈동자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외전신경이라고 해요.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그 다음에 눈의 빛을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걸 시신경. 네 가지 신경이 있다. 우선 그거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셈이 중요한데, 마이봄샘까지 하면 셈이 세 개나 돼요. 마이봄샘은 뭐 별거 아닌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눈물샘이 있어요. 눈물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약간 안쪽으로.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각막이 있고 결막이 있고 수정체가 있으면은 그 사이 이 틈에 방수가 있어요. 방수. 그러니까 눈물샘은 이 바깥에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바깥을 흐르는 거고 방수는 이 눈동자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눈동자. 그래서 방수의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고 여기서 물이 나와서 가득 차면 안 되잖아요. 어딘가로 나가야 되는데 그 배수구가 여기 있어요. 슐렘관이라고. 슐렘관. 그래서 결국 우리는 눈물샘도 그렇고 이 방수도 그렇고 내가 직접 여기를 뭐 어떻게 만져서 건강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게 문제가 생기면 눈은 아주 치명적인데 이걸 관리하는 것이 안면신경이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여기 이렇게 눈꺼풀 뒤집어 보면 여기 나오는 게 있는데 마이봄샘이라고 해요. 네, 마이봄샘. 음, 네. 세계의 셈에 대한 얘기.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눈이, 제일 중요한 기능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 물과 혈액이 해결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기능은 빛을 받아들이는 기능이에요. 빛이 이리 들어와요, 이리. 이리 들어오는데, 놀랍게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심 오목이라고 해요. 우리 눈동자의 직진해서 저 뒤에 중심 오목이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포비아라고 해요. 포비아. 포비아로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음, 근데 이게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모여야만 돼요. 한번 생각해봐요. 빛이 사방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에 모여야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하면은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가 볼 때는 눈동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눈이 끊임없이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이면서 이 초점을 맞춰요. 어떻게?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 하면은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아까 얘기한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이에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두 종류의 세포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경막이 있고 맥락막, 지주막이 있고 연막이 있고 그 바깥에 안쪽에 있는 것이 망막이잖아요. 망막. 망막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약간 차이가 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망막이에요. 근데 망막은 그러니까 공처럼 돼 있으니까 망막이 이렇게 쫙 퍼져 있겠죠. 퍼져 있는데 그게 한쪽으로 모아져서 한 지점으로 여기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가 센터거든요. 포비아, 황반이 센터인데 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 빛이 들어오면은 여기로 맞춰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세포가 있어요. 하나는 원초세포, 하나는 막대세포예요. 원초세포를 콘처럼 생겼죠. 꽃갈콘.
막대세포를 라드셀이라고 해요. 콘셀과 라드셀이 있는데 콘셀이 한 600만 개가 있고 눈 하나에 라드셀이 한 1억 2천만 개가 있어요. 1억 2천만 개. 몇 분이 몇 시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기능이 달라요. 콘셀은 뭘 하냐 하면은 빛을 삼원색이 빛의 삼원색이라 그러나요? 빛의 삼요소라 그러나요? 그것을 받아들여요. 종류가 따로 있겠죠?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따로따로 받아들이겠죠? 그걸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근데 막대세포는 굉장히 많은데 얘는 빛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명암만 구분해요. 아니,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요. 빛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빨강, 파랑, 초록을 구분해서 받아들여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코온셀이 받아들이는 빛을 뇌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빛이 그대로 들어오는데 얘가 뒤로 보내가지고 후두부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 막대세포와 원추세포가 있다. 막대세포가 1억 2천, 원추세포가 600만 개 정도 있는데 여기 센터, 빛이 들어오는 센터에 원추세포가 가득 있어요. 다른 데 이렇게 넓을 거 아니에요? 눈 뒤가. 다른 데는 전부 막대세포가 있고 센터에만 원추세포가 쫙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 센터를 맞춰야만, 다시 말해서 초점을 맞춰야만 그것이 우리 그 뇌신경이 작동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초점을 맞추는 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유도를 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쉽게 예를 들면은 초원에 강아지가 뛰어오고 있어요. 그럼 강아지를 이렇게 쳐다봐야만 생각이 작동이 돼요. 어, 이제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눈을 감아도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눈을 뜨고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눈을 감고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눈을 감고 초점을 맞추면은 그때도 동일하게 의식이 작동을 해요. 생각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으로 들어갈 때에 눈을 감고 또는 눈을 뜨더라도 거의 개슴츠레하게 뜨고 빛을 최소한으로 받아들이면서 초점을 맞추는데 이 초점이 바깥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초점의 감각이 내부를 향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포비아. 그러니까 포비아를 맞추는 그 뇌가 이 초점을 맞추는 그 작용으로 의식을 일으켜요. 놀랍죠? 그래서 눈이 그만큼 중요해요. 나중에 뇌휘루를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기로 해요. 참, 최현혜 선생님, 애기 시험 잘 봤습니까? 오늘 입시 날이었죠? 깜빡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망막이 있고, 렌즈가 있고, 수정체가 있고, 안에 유리체가 있어요.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죠. 여기가 호비와 황반이 정 가운데 있어요. 그럼 망막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덮고 있죠. 이게 넓겠죠. 다 덮고 있지만은 다 덮고 있는 이게 가운데로 한 지점에 모여서 옵틱 너브, 시신경이 돼갖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황반이 여기가. 그래서 황반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막대세포가 아닌 콘셀이 600만 개가 그 이쪽에 다 모여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이 안 보이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초점을 못 맞춰서도 근시, 원시가 생기는데, 눈이 안 보이는 가장 이제 중요한 병이 녹내장이잖아요. 녹내장은 이 세포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세포들이 황반.
망막세포들이 죽어나가는 게 녹내장이에요. 근데 망막세포가 이렇게 넓으니까 굉장히 크니까 이 앞에서 보면 이게 동그랗게 보이겠죠? 동그랗게 보이는데 망막세포가 죽어나가면은 이 가운데가 까만 지점이 허옇게 돼요. 허옇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까만 눈동자가 거의 뭐 3분의 1이 허옇게 돼요. 그러면 거의 못 보게 돼요. 음,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여기 있는 망막 세포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잊어먹을 줄 몰라서 이 망막을 살리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망막을 살리는 방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녹내장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아니, 녹내장을 치료를 할 수 있냐고? 예, 녹내장 누가 치료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은 의사들 선생님들 그러죠. 그 사기꾼이라고 절대 믿지 말라고. 뭐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근데 이 약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신경세포기 때문에 죽으면 절대 못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첫 번째, 이 망막세포가 죽으면 다시 말해 녹내장이 걸리거나 또는 노안이 돼갖고 눈이 안 보인다거나 이랬을 때 물론 이 초점 맞추는 거는 결국은 근육을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의 문제예요. 근데 그런 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신경이 죽어 나갈 때는 현대의학에 손을 못 대요. 그러면은 이 신경이 죽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경 줄기세포를 활성화. 어, 저 사람은 맨날 뭐 줄기세포가 어떻고 뇌실이 어떻고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하죠? 사실인데. 뇌와 관련돼서는 뇌 신경 줄기세포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안에서 줄기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줄기세포가 뇌실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찾아가요, 지가. 눈에 문제가 생기면 걔가 직접 이렇게 찾아가요. 그러면은 녹내장이 생겼다는 말은 상했는데 뭐 안 찾아온다는 얘기잖아요. 왜 안 찾아오겠어요? 잘 안 생기니까. 우리가 아기 때는 전부 줄기세포예요. 엄청 많이 생겨요. 엄청 많이 막 펑펑펑펑 이렇게 생기는데 나이가 들면서 줄기세포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밖에 안 생기겠죠. 완전 노화가 되면 아예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잘 생기게 하면은 왜 뇌를 비롯해서 뇌와 척수, 망막, 방반 이런 쪽으로 가서 치료를 해요. 왜? 원래 거기서 분화돼서 나갔으니까. 거기서 만들어져 갖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뇌와 척수와 방반은 같은 것이고 그래서 치료법도 같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럼 뇌줄기세포가 잘 생기냐? 원래 뇌실 안에 있거든요. 왜? 처음에 세포 하나에서부터 이렇게 자라나면서 계속 끝까지 올라간 데가 뇌실이고 거기서 지금도 나는 거예요. 있다고요. 원래 줄기세포 원본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세포를 증식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를 줘야 되죠. 원래 그래요. 실험실에서도 세포를 두 개의 세포를 합치거나 또는 핵을 바꾸거나 해가지고 이게 하나가 됐을 때 이 세포를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가공한 세포를 두 개로 증식시키는 방법이 전기 주는 거예요. 전기 찌리리 하면 그게 두 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기를 찌리리 준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에너지예요. 왜? 세포는 원자로 돼 있잖아요. 원자, 원자에서 작동하는 건 전자잖아요. 근데 전자는 에너지가 가득 찬 전자가 있고 에너지가 없는 전자가 있어요. 그때 이 에너지가 가득 차면은 전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활발히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신경줄기세포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게 뇌실에 에너지를 주는 것이 방법이다. 두 번째, 전통적으로 한약은 방금이라는 한약이 있어요. 방금. 방금 쓰고,
그 다음에 자소엽이 있어요. 자소엽. 자소엽이 뭐죠? 자소엽. 음, 자소엽이 자자는 자색이란 뜻이고 깻잎이에요. 깻잎. 붉은색 깻잎. 붉은색 깻잎을 자소엽이라고 해요. 이 깻잎을 이렇게 묻혀서 먹는 거 뭐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깻잎을 잔뜩 넣어가지고 그것을 약으로 만드는 거죠.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뇌를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 또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천마가 들어가야 돼. 네. 하고, 그 다음에 세포에는 항상 환기가 들어가야 돼요. 환기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 DNA, 그러니까 염색체의 그 텔로미어, 염색체가 텔로미어가 자꾸 짧아지면서 수명이 다하는 거잖아요. 그 텔로미어를 보완해 주는 거, 그러니까 재생시켜 주는 성분이 황기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유럽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 황기를 많이 사갔어요. 우리나라 황기 중에서 지천산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한약 재상에 가고 황기 지천산 황기 구해주세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황기는 제천산밖에 없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어디에서 생겨도 그 전부 제천으로 갖다 써요. 마치 인삼을 뭐 영주에서 인삼하고 뭐 저 밑에서 위에서 인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전부 금산으로 다 보내요. 예, 금산에서 팔아야 인삼 대접을 받기 때문이죠. 음, 네. 그 다음에 되게 뇌신경들이 이렇게 녹내장이라고 하는 뇌신경이 굉장히 긴장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그러니까 의식적인 긴장은 금방 알아차려요. 내가 막 너무 긴장해서 막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막 내가 긴장돼 있는 걸 알아요. 아, 미칠 것 같아, 돌아버릴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무의식의 긴장은 잘 못 느껴요. 근데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 큰 충격을 받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반드시 무의식 속에 긴장이 돼 있어요. 무의식 속에 뇌에 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긴장을 푸는 게 길초. 네, 이런 식으로 약을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아무튼 신경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새로워지고 있고 어, 뭐 사실 신경줄기세포가 뇌실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직 학계에서 막 이렇게 널리 퍼진 지식은 아니에요. 그럴 것 같다 하는 정도의 논문만 나와요. 근데 발생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 예. 자, 망막세포 살리기.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결국은 에너지 치료예요. 신경줄기세포 활성화는 당연히 당전류요법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부해 보셨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모든 관리자가 척수다. 그 척수에서 뇌줄기로 올라가기 때문에 뇌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척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척수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이 척수가 기니까 척수에서 기능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일에 청골 쪽의 기능이 안 좋으면은 원기 기관 그쪽 장기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허리가 안 좋으면은 허리 쪽에 있는 척수가 안 좋으면은 분명히 다리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식으로 척수 전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늘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안 좋고 또는 어떤 사람은 간이 안 좋고 그런 걸 추정해갖고 아 척수의 어떤 부분이 지금 뇌줄기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신부원을 도 좋고 또는 저 같은 경우는 기계를 좀 싫어하는 편이라서 신분열보다는 약초뜸을 많이 합니다. 음, 네.
이렇게. 근데 약초등도 귀찮잖아요. 이거 막 깔아가지고 옷 벗고 누워야 되고 창피하게 옷 다 벗어야 되고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물속 30분. 음, 좋은 물이면 훨씬 좋아요. 그냥 일반 수돗물. 제가, 예전에는 그런 거 잘 안 느꼈는데, 요즘은 수돗물 먹다가 수돗물하고 저기 산에서 나오는, 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막 진짜 못 먹겠어요. 너무 차이가 나요. 이 물속에서 30분 담그는 거 굉장히 좋은데, 이왕이면은 이 물속에 유황을 조금 섞으면 좋아요. 유황. 아, 유황, 언제 우리 모여서 유황 이벽제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만들면은 한 3년 써요. 음, 유황이 그냥 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벽제를 만들면은 그거 갖고 집에, 뭐, 몇 년 지나도 안 변하니까 갖다 놓고 물속에 들어갈 때에 한 이만큼 떨어뜨려요. 이만큼. 그러면 물이 옥 색깔이 돼요. 노란색이 되면은 너무 과한 거고, 옥 색깔이 제일 좋은 거예요. 물이 옥 색깔. 그 상태에 들어가면은, 인체에 있는 모든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싹 정리가 돼요. 죽이는 게 다 좋은 건 아닌데, 과한 건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황반,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망막,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황반. 망막에는 대부분 라드셀, 막대세포들이 있고, 여기는 콘셀, 어, 콘셀이 600만 개가 여기 모여 있다. 그래서 사실은 콘셀에서 빛을 받아서 이것을 이리 보내가지고, 이게, 이게 이리 들어가서 여기서 눈 속에서 교차해가지고 뒤통수로 가요. 후두근. 뒤통수로 가서 뇌의 뒷부분, 후두엽이 이만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 빛을 해석하는 영역이에요. 놀라운 얘기예요. 뇌가 이만큼 있잖아. 이만큼 있는데 이 중에서 뒷면 전체가 빛을 해석해요. 이 빛을 해석하는 게 우리 이 존재에 있어서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여기 보시면은 안과 가면 항상 이 사진을 찍죠. 음, 네. 여기가 뭐라고 돼 있냐면 포비아라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황반이에요. 살짝 여기에 콘셀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옵틱 디스크라고 있죠. 옵틱 디스크. 이 황반이 이거 여기에요. 여기. 그다음에 옵틱 디스크가 뭐냐면은 여기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망막이 이만큼 있는데 빛이 들어오면은 빛이 집중되는 지점이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망막에 있는 모든 신경이 이쪽으로 다 모여가지고 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점을 맹점이라고 하죠. 이 지점에는, 이 지점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여기, 이 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고, 어, 포비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 안과 가서. 자, 음, 예, 눈에 12신경 중에서 눈과 관련된 게 4개가 있다. 시신경은 아까 그 신경이 모여서 들어가는 이것을 시신경이라고 해요. 옵틱 너브라고 하죠. 그걸 시신경이라고 하고, 그다음 동안신경은 아까 봤던 대로 이 눈동자 전체를 관리하는 게 동안신경이에요. 그다음에 음, 팔자신경은 눈동자를 아래 위로 움직이게 하는 거. 아래 위로 도르래가 있어요. 이렇게 굴리는 거. 그래, 이렇게 직접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꺾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차신경이라고 하고, 활차신경은 다른 건 전부 앞으로 나오는데, 활차신경은 뇌 줄기에서 이렇게 뒤로 나가서 돌아가요. 뭐, 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외전신경은 눈동자 움직일 때 이거 상직근, 상사근, 하직근, 하사근은
네, 활차신경이 하는 거고, 좌우로 움직이는 게 내적 직근, 외적 직근인데 이것은 외전신경이에요. 자, 눈 전체 동안신경, 이거 활차신경, 이거 외전신경.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네 개의 신경이 있다. 근데 이제 시신경은 일이 안 내려와요. 여기서 바로 뒤로 가요. 여기서 바로 뒤로 가는데 시교차라고 해요. 이게 들어가가지고 가운데서 교차해가지고 시상이라는 영역 옆으로 이렇게 시상에 딱 붙어서 뒤로 가요. 그래서 음수에서 해석이 된다. 그다음에 3번 동안신경은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이제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게 3차 신경이거든요. 3차 신경이 이게 감각이 여기까지 뻗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동안신경은 3차 신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번 외전신경. 외전신경은 좌우로 움직이죠. 희한하게 안면신경이 이걸 감싸고 있어요. 안면신경이.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게 시신경은 이리 지나가요. 동안신경은 여기 있어요. 여기. 동안신경이 이리 들어가가지고 여기 있어요. 그런데 예. 그런데 3차 신경이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른 모든 신경에 같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눈 치료할 때 3차 신경은 밑에 안면신경과 마찬가지로 3차 신경, 안면신경을 항상 같이 치료한다. 눈이 얼굴에 이렇게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눈을 관리하는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이 있는데 그것과 이 속에서 이 뒤통수, 뇌줄기 속에서 서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이 눈 치료할 때는 항상 같이 치료가 돼야 돼요. 원칙이에요. 근데 눈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가 그래요. 눈이든 코든 귀든 입이든 간에 항상 3차 신경, 안면신경을 같이 치료한다. 음, 네. 뭐 외전신경 여기 있고 외전신경을 외전신경, 활차신경, 감싸고 있는 안면신경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음,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망막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망막. 망막에서 들어온 신호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어느 지점이냐 하면은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에서 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시상이 있어요. 이쯤에서 교차를 해요. 그래서 교차해가지고 일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뒤에 이게 후두엽, 뇌 후두엽이죠. 여기 보면은 V가 시신경을 해석하는 영역이에요. V1 그러면은 시신경 1차 해석 영역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반쪽짜리 되잖아요. 내가 두 개니까 여기서부터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부분 전부, 이 부분 이게 전부 다 시신경의 신호를 해석하는 영역이에요. 아니 뇌 전체가 이건데 이 중에서 이렇게 많다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직접 들어오는 거잖아요. 직접 들어오는 그 빛을 아주 세밀하게 다 분석을 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게 컵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순식간에, 순식간에 이 빛이 들어오잖아요. 순식간에 그걸 해석하는데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이 빛이 비춰지고 여기서 오는 빛은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 속으로 들어가죠. 그럼 전자가 빛을 받으면은 이게 활성화되죠. 그럼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가 빛을 토해내죠. 그게 오는 거예요.
여기 이 빛이 이렇게 해갖고 튕겨오는 게 아니에요. 튕겨오는 게 아니고 이 빛은 이 속에 있는 전자로 들어가고 그 전자가 뱉어낸 빛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 뒤로 오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이 뒤로 오면은 여기서 뭘 하냐면은 첫 번째 이게 무슨 색깔인가를 따로 구분하는 세포가 있어요. 담당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구분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도 눈으로 딱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내가 할 수는 없어도 눈으로 보면은 어떤 형태인지 다 알아차리잖아. 그걸 알아차린다고 하죠.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세포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포가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뭘 하냐 하면은 이게 음영, 그러니까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둡고 이걸 또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게 입체적인 3D 그것을 또 여기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것이 당연히 이렇게 생겨서 그게 아니에요. 얘는 당연히 여기가 동그랗고 여기 이게 있고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저 끝에가 투명 보이고 여기는 음, 움푹 들어간 게 느껴지고 이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겠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빛이 들어와서 내 뇌가 해석했을 때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감도 따로 해석하는 세포가 있어요. 이게 천으로 돼 있는지 쇠로 돼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얘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당연히 안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뇌의 세포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게 진실이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얘가 보지 않았는데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 컵이 없는데, 이거 컵이네 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걸 환각이라고 해요. 환각. 근데 속에 어떤 강한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지 않았는데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봤는데 그것을 못 본 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너무 보기 싫은 거야. 뭐, 보기 싫어서 미치겠어. 뭐, 이런 경우는 그냥 해석을 안 하는 거죠. 또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것은 봐도 어떻게 생겼는지 해석을 못 해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옛날에, 미국에, 아메리카 인디안들만 살 때 유럽의 사람들이 큰 범선을 타고 미국 땅에 갔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보니까 물결은 출렁출렁 하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큰 범선이 있는데 그걸 생전에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뇌라는 게. 그래서 아는 만큼,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공부한 게 있고 경험한 게 있고 또 뭐 간절히 원하는 게 있고 그랬을 때 보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내 눈이 고장난 게 아니라 여기서 해석하기 나름이다. 자, 그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초점을 맞추면은 그게 의식이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이 눈동자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의식을 못하지만 끊임없이 움직이거든요. 그 움직임이 결국은 뇌의 어떤 의식을 일으키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이, 이 시상이라고 하는 슬상체라고 있어요. 그쪽하고 또 이 시상 하부 영역하고 또 시상 바로 옆에 있는 해마, 편도체 이런 것들이 같이 동작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어, 아무튼 그런 신비한 점이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음, 여기서 신호가 오다가 일이 안 가고 갑자기 일이 확 빠지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서 뒤로 와가지고 후두부에서 그걸 일일이 다 따로따로 해석을 하거든요.
부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다 해석해요. 색깔, 모양, 뭐 질감, 뭐 음명 이런 거를 따로따로 다 해석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또 연합해갖고 다 합쳐가지고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것을 VA라고 해요. 그렇게 해석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시간이 0.1초가 걸려요. 0.1초. 내 입장에서는 0.1초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뭔가를 봤는데 위험해. 그러면은 이게 들어가서 해석하기 전에 몸이 먼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호가 오면은 두 갈래로 갈라져 갖고 하나는 뒤로 가고 한 줄기는 상구로 가요. 상구. 피계라고 기억나시죠? 피계 척수로. 피계로 가갖고 거기서 몸으로 쫙 뻗쳐요. 순식간에. 그러면은 이제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죠. 어,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대? 어떡하지? 이건 뭔 일이야? 아니, 우리 공부를 제가 11월 달에 끝내야지 그러고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 달에 끝낼 수가 없겠. 그래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면은 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예,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